네, 쏟아지는 빗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는 송환법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식 집회는 밤 9시쯤에 마무리가 됐었지만 애초에 집회 허가를 받았던 밤 11시까지 많은 시민들이 남아 농성을 이어갔는데요. 네, 우려했던 충돌 없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났지만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있었던 평화 시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위가 평화적으로 끝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시위 평화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네. 그 의미를 먼저 좀 짚어주시죠. 사실 8월 12일 날 시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예. 8월 12일 날 시위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희생자를 낳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실명을 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항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눈을 가리고 안대를 예. 끼고 나와가지고선 다시 시위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제 시위가 이제 또 대규모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주최 측의 어떤 호소는 300만 정도가 참가하는 거였지만 실질적으로 홍콩에 가보시면 그 빅토리아 공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저께 참여한 인원은 약 170만 명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위가 있기 전에 많은 홍콩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번 시위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무력 행사가 없어야지 중국의 개입이라든지 사건의 확산을 이제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시위대들도 거기에 상당 부분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위는 비가 오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수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보통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물이 흐르듯이 이제 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 지역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각 지하철역에서 올라와가지고서 이렇게 지류가 한 큰 강에 만나는 것처럼 예. 사람들이 이렇게 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이렇게 모여서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사실 5가지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예. 관련된 이번 시위와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송환법과 관련되는데요. 송환법과 관련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철회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입법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홍콩 시민들은 받아들였고요. 예. 그래서 완전한 철회를 요구했고, 그리고 폭도라고 이제 지칭을 해가지고선 시위자들을 이제 폄훼를 했는데 폭도가 아니라는 거를 확인해달라.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에 책임자 문책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시위와는 직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홍콩의 직선제, 예, 이제 보통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를 뽑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은 사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하나가 이제 홍콩의 고도의 자치,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 그리고 일국 양제의 모습 속에서 홍콩의 지도자가 중국에 의해서 간접 선거로, 그리고 또 지명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홍콩인들의 어떤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기 위한 어떤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선거 그리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5가지 요구 사항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송환법 완전 철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에 민감해할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송환법의 발단은 작년 2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홍콩의 남녀가 대만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홍콩은 속지주의 법안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내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약 20몇 개월의 이제 형벌을 받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자친구의 카드를 가지고 돈을 찾았습니다. 그것만 처벌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대만 측에서는 살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범인에 대한 신변 인도를 요구를 한 것이고, 대만과 홍콩은 범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 사람을 대만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인 인도와 관련된 조약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시의성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됐는데 이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2015년도에 동로안 서점이라는 서점의 주인이 중국에 납치가 되고요. 그리고 관련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서 신문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데 전혀 행적을 알 수 없는 그런 납치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러한 송환법이 마카오, 홍콩,
사람들이 중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반체제 인사들 그리고 민주화 인사들에 대해 이것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의 주요한 시위 목적은 바로 이러한 법의 소지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홍콩의 문제를 왜 상위법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중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송환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이 가장 표면적인 이유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데 있어서의 홍콩 내부에서의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1997년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고 난 이후에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누적된 어떤 불만과 감정의 어떤 것들이 이제 폭발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불만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중국과 홍콩인들의 가장 극명한 시각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00년 동안의 오욕을 당했던 역사를 우리가 깨끗이 청산했고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혜자다. 그리고 홍콩인들은 그것을 혜택을 받은 수혜자라는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중국인이라는 차원에서 평등하게 보지 않고 상하관계로 보는 것이죠. 한쪽은 시혜를 한 거고 한쪽은 수혜를 한 거고. 사실 홍콩 사람들은 이거를 접속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이 있었고 또한 법제와 어떤 행정 그리고 언론과 교육에 있어서 중국의 압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강력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SCMP라고 사우스 모닝 차이나 모닝 포스트 예. 그 신문이 과거에 중국을 관찰하는 주요 언론이었고 또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유명했는데 그 언론사와 같은 대부분의 홍콩 언론들이 중국인으로 교체가 되면서 지금 언론은 이미 중국화됐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국적인 요소가 가미돼. 이미 반환이 됐는데 왜 영국식 제도를 따르냐, 중국식 제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홍콩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97년의 반환 조건으로 얘기한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홍콩의 고도의 자치, 홍콩에 의한 홍콩의 통치, 일국 양제에 50년 동안 불변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시각과 홍콩의 시각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50년 안에 모든 것을 바꿔놓겠다는 입장이고 홍콩은 50년 뒤에 바꾸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누적된 것이 네. 이번 송환법과 관련돼 가지고서 폭발했다. 그리고 더 증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집값도 치솟고 있고 네. 경제적으로 어떤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홍콩인들의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콩은 지대가 높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임금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콩 사람들을 얘기하면 1인당 GDP가 이제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국제 금융을 관리하는 사람들, IB들의 소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평균이 올라가는 겁니다. 홍콩의 명문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홍콩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예. 홍콩은 지금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과정 속에서 영국의 교육까지도 하나의 그 흡입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홍콩에 정착을 하고 그 수요가 네. 많다 보니까 지대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 속에서 홍콩인들이 구축이 돼가지고선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제 일종의 이동이 생기는 것이죠. 중국인들은 홍콩으로, 홍콩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더 낮은 지대와 생활비가 보장된 중국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공간 그리고 기업과 생활 전부를 이제 지워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이번 시위를 보면서 그 5년 전에 있었던 우산혁명이 떠오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사실 그 홍콩의 중국화에 반대를 하고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홍콩은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졌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국화되는 과정, 일국 일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일국 양제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한 나라의 두 가지 시스템을 50년 동안 보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급격하게 중국화가 진행되고 있고 2014년에 있었던 우산혁명은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에요. 네네. 이번에는 민주인사들, 자칫 홍콩인들의 어떤 자주권 그리고 인신의 자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맥락으로 보게 되면 홍콩인들의 강력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저항, 항거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위를 보면은 시위 현장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많이 네. 볼 수가 있던데 네. 이 홍콩 시민들의 절반 정도는 또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중국인들한테 종교 문제를 얘기하면 네. 종교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을 얘기할 때 어제는 뭐 불교, 내일은 기독교, 오늘은 무슨 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홍콩적인 상황을 잘 파악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 영국에서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학교라든지 기관들은 영국의 어떤 청교도적인 그리고 뭐 성공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홍콩인들에 대해서 홍콩인들이 노래를 하는 그 찬송가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종교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활의 면면에서 그리고 교육의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라고 보시면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초반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이번에 홍콩 시위, 특히 이번 주말에서의 홍콩 시위가 평화적으로 끝난 것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의미가 중국의 무력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평화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무력 진입은 없었습니다만 만약 충돌이 있었다면 그때는 정말 좀 개입을 하게 됐었을까요? 배제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홍콩의 어떤 무력 행사를 중국이 하게 되면은 굉장한 압박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네. 압박감이라는 건 비단 국제사회의 비난뿐만 아니라 홍콩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중국 유엔화의 국제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홍콩은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금융 중심을 지금 얻어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그 금융 지위를 포기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홍콩의 시위, 이런 시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그리고 장기화될 개연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홍콩의 시위가 내재된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있거든요. 폭력이라는 거 있었고 자치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독립, 민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올해가 천안문 사태 30주년입니다. 그 괴가 물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기화, 주기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 북경 천안문에 교통관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제 유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안문으로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천안문역 근처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원을 해산시키는 행위가 어저께 중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천안문 근처에 지하철역은 지하철이 그냥 무사 통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뭐 나비 효과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섣부르지만 네. 적어도 이러한 효과가 상당한 어떤 중국의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이 직접 혹은 중재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은 강력히 반발을 할 테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사실 분석하고 저는 계십니까? 홍콩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일단 홍콩은 지금 분명한 중국의 일부분입니다. 특별행정구역으로서의 자치권을 인정받는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민주, 평화, 자유 그리고 시장 경제인데 이것이 지금 폭력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홍콩은 또 다른 변수이자 미국의 네. 카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미중 간 또 지금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 홍콩 변수로 인해서 두 나라의 어떤 골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던데.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홍콩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거든요. 최고국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한 법안의 근거가 바로 홍콩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수출품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상당수의 물건들, 특히 광동성이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그 공장 중에서도 공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홍콩의 바로 윗부분에 있는 광동성인데 광동성의 상당
부분의 이제 수출품이 홍콩을 경유해서 나가거든요. 예. 그런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특별법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하는 철회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홍콩 사태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국제사회에도 영향이 미쳐지게 될 것이고 네. 우리 경제에도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은 아시아의 쇼케이스자,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전반에서의 어떤 경제 성과를 봤을 때 중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한간에는 G2라고도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요. 네. 이 문제가 결국은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 홍콩에 대한 금융적인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홍콩은 2010년 이후에 지금 한국의 제4대 교육 대상 지역입니다. 네네. 뭐 국가는 아니죠. 중국의 일부분이니까. 예. 근데 이제 교역액이 한 48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460억이 우리가 수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홍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국제적인 관행에 의해서 운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을 할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홍콩이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네. 우리가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뭐 한국의 신용 평가라는 거는 대부분 홍콩에 있는 메릴린치라든지 피치라든지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예.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금융의 어떤 중심을 역할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당장 또 표면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홍콩에 요즘 여행 가도 되는 거냐 이렇게 네.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당분간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별이 안 됩니다. 자칫 검은색 옷을 입게 되면은 백색 테러를 당할 수도 아이고, 있고 예. 하얀색 옷을 입게 되면은 이건 또 중국에서 넘어온 테러 분자들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시기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 예. 사태 진화, 진정 상태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콩 사람들이 어떤 생활의 기반이고 터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결국 홍콩인들한테도 유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홍콩 시민들도 그 홍콩으로 여행 오지 말라라고 또 국제사회에 또 이야기를 한 네.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건 저 시위의 어떤 위중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아마 이 이슈를 국제화해가지고선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것으로 봅니다. 예. 이번 집회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집회는 앞으로 평화적인 모습으로 네. 갈 것입니다. 다만 이 평화적인 모습 속에서 약간의 조작의 여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요? 중국 측에서 일부러 폭도들의 어떤 폭도들을 자극한다거나 폭력 시위를 유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은 중국 정부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홍콩 정부의 어떤 무능함을 가지고 중국의 50년 불변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개입 여지가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왜냐하면 홍콩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불편한 점들이 지금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거든요. 네. 항상 예.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수면 아래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그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이 집회 참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직선제라고 저는 봅니다. 범인 송환법은 이것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그 우려가 지금 시위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직선제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송환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입법 회기 때마다 제기가 될 겁니다. 다만 홍콩 행정장관이라든지 입법부에서 이 문제를 적어도 객관적으로 홍콩인들의 어떤 신변 안정이라든지 민주 반체제 인사들의 어떤 인신 구속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위의 어떤 진폭이라는 것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폭력 시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네. 캐리람 장관의 퇴진이라든지 아니면 폭도로 규정한 시위대들의 모습을 적어도 명예회복 처분에서 폭도는 아니다. 홍콩인들의 그런 주장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개연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홍콩 정부의 정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 되고 네. 중국의 어떤 개입 여지를 남길 수도 있고 중국이 보는 홍콩 정부의 무력함 그로 인한 조정이 혹은 관리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결과적으로는 5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 것들을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시는 철저하게 그것을 달성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소프트하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뭉개는 형식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예. 네, 뭐 한두 명의 어떤 희생자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경찰청장의 사임이라든지 캐리람 장관의 퇴진 같은 경우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